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더 갤러리에 현재 광주광역시에 산다고 밝힌 사용자가 올린 광주 사는데 팩트 말해준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 메가포커스 발행인인 권경희 대표는 호남의 우수한 인재가 알려주는 전라도민들의 상황이라면서 지금 광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중국의 한 공산당원이 중국 SNS에 올렸다는 한국과 중국 관련 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인사이더 갤러리에 올라와서 상당수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확산되고 있는 광주 시민의 광주 사는데 팩트 말해준다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층 엄청 많음. 젊은 사람들은 유입이 안 돼서 메이커 가게가 입점이 안 됨. 예전엔 서울에서 유행한다 하면 1개월도 안 돼서 바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있는 거마저도 폐업 엔딩이고 광주의 심장부로 불리던 충장로도 임대서 붙인 가게 엄청 많음. 낙후시설도 엄청 많은데 컴플레인 걸 기력이 없는지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음. 돈은 어디다 쓰는지 매번 뭐 짓겠다는 공약이 많음. 근데 그게 다 똑같음. 크크. 2. 대학. 그나마 네임드 대학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그의 중국인 유학생을 놓치면 학교가 휘청일 정도임. 크크. 구라 같다고? 몇 년 전에 순천에 있는 대학에서 외국인 혜택을 엄청 세게 줘서 중국인 학생들이 거의 다 몰린 적이 있었음. 그 결과는 어땠냐고? 광주에 모 대학에 학생이 없으니까 인근 상인들 그의 폐업 엄청함. 크크. 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플러스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딱 우리 7080 세대 마인드라 애를 많이 가져서 초등학교에 혼혈 애들 넘쳐남. 이래서 나는 출산율이 많다는 것도 마냥 좋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음.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국제결혼 쪽인데 웃긴 건 이러다 보니 혼혈들이 순혈 한국인을 왕따시킴. 크크크. 3. 계엄 시선. 일단 계엄은 미친 짓, 윤석열 미친놈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감. 여기서부터 대화가 안 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함. 들으려 하지 않아서 포기. 민주당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 비판도 절대 없음. 4. 투표. 당연히 민주당이 싹쓸이지만 이게 또 지역마다 다름. 봉선동 같은 부유층이 사는 동네는 국민의힘이 더 많음. 더 이상은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음. 5. 광주에 예술가들 많음. 근데 거의 다 저짝임. 안 그럼 작품 활동 전시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작품 전시에도 정치 성향만 맞으면 대놓고 전시함. 5.18 작품전 봐보세요. 뭔 노조도 많고 입김도 세서 파업도 많고 손도 잘 못됨. 저번에 부실공사로 아파트 한 채를 다시 지으라고 해서 누가 날라가지 않았니? 크크크. 6. 개몽된 사람들.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도 개돼지였음. 습 이건 아닌데 3번만 외치면 눈을 뜨는데 그걸 안함. 난 문재앙 때 삼창하고 눈뜨게 됨. 그래도 이번 계엄으로 민주당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나마 잃을 게 적은 극히 일부 광주 2030들은 일부 깨어남. 근데 그동안 부를 축적해온 4050들은 지역도 좁고 동창회니 뭐니 한 집 건너면 다 엮여 있어서 자신의 다른 정치색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아예 광주 사회에서 조용히 아웃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도 겉으로는 절대 못 드러냄. 예를 들어줄까? 문재앙 강점기 시기에 시장에서 홍어파는 할머니가 문재앙 북한에 돈 퍼준다고 욕함. 그러니까 상인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욕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며칠 못하다 결국 가게 내놓고 떠난 일화가 있음. 7. 5.18
실제 2030들은 별 관심 없음. 근데 당시 당했던 5060들은 그 트라우마가 잔재함. 5.18 역사공원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재현해 놨음. 8. 랜드마크. 충장로 문화전당의 옛 전남도청이라고 랜드마크처럼 만들어 놨는데 왜 옛 전남도청이냐? 여기가 5.18 때 결사항전의 흔적이라고 랜드마크화 시키고 김대중 정부가 그 당시에 전남도청을 지고향 목포로 옮겨버림. 크크크. 당연히 도청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타지 사람들의 광주 발길은 끊기고 난 이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함. 플러스 예전 충장로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뜬금없이 중국인 거리 만들자는 얘기가 돌아선. 그 때문에 당시 화교들이 충장로 비산 땅에 중국집을 많이 차렸고 그 여파로 충장로 사가에는 화교 출신 중국집이 많음. 9. 글을 마치며 자기가 집을 가지고 가게 월세를 내며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며 아이를 가지고 학교를 보낸다면 절대 그쪽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면 자신한테 이익이 있던가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박혀 있던가 멍청하던가. 난 오히려 광주가 정치 무관심층이 더 많다고 생각해. 알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나 스스로도 깨달았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더 많은 광주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라. 이렇게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인 DC인사이더 갤러리에 아마 광주에 살고 있는 대체로 젊은이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광주의 일반적인 정치 정서, 즉 좌파적 정서를 가졌다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깨어났다고 스스로 밝힌 사용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 메가포커스 발행인인 권경희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글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호남의 우수한 인재가 알려주는 전라도민들의 상황. 사실 이 모든 건 언론, 즉 정보를 주는 자들의 정보가 얼마나 순수한 객관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 때문인데 전라도는 계속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에 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고 있고 특히 노무현, 조국, 문죄인을 낳은 부산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경남도 제대로 된 언론 없이 좌파 언론만 있고 이것에는 이장하라는 어른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국내 메이저 언론이 모두 중국 자본과 북한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좌경화돼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상황이 되어 생산자조차 뭐가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완전 깨끗해질 정보를 제공할 언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도 등 모든 게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 중국 SNS에 중국 공산당원이 올린 글이 지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 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홍콩도 그렇게 먹었다.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엔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안이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즉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움직인다.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문학의 장악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이제 드라마, 음악, 음식,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우리 흐름을 따라간다. 말만 한글일 뿐 정신은 이미 중국이다. 홍콩을 봐라. 인구 800만 명 중 450만 명이 이미 우리 사람이다. 이게 무슨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한국 내부 상황을 봐라. 민노총 100만 명,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약 150만 명, 벌써 250만 명이 우리 즉 중국 쪽 사람들이다. 이민법만 바뀌면 1년에 400만 명쯤 들여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장 위구르에서도 1700만 명을 투입해서 끝냈다. 한국은 훨씬 쉽다.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상당히 섬뜩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자치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중국인들 눈치를 벌써부터 보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좌익 쪽에서는 거의 중국과 한몸이 돼서 결탁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늘어나고 그 비중이 커지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 제대로 중국의 저런 침탈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까요? 최근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확실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게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들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해야 될 일들 제대로 하고 할 말들 제대로 하고 이렇게 국가가 버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